미운 오리 새끼라는 동화 모두 기억하시죠? 유난히 못생긴 오리 새끼 한 마리가 갖은 구박을 받으며 하루하루 힘든 날들을 보내지만 외로운 시절을 견뎌내고 멋진 백조가 되었다는 얘기죠. 네, 동화 속 오리는 구박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우리 밥상 위에선 오리는 꽤 귀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전남 지역에서는 더위가 찾아오는 이 즈음 오리를 가장 많이 찾는데요. 뜨거운 여름을 나게 할 든든한 보양식이 되고 있죠. 오늘은 오리 밥상으로 기운을 좀 내볼까 합니다. 농부들의 손길이 바빠집니다. 드디어 한 해 쌀 농사가 시작됐습니다. 아이고, 기계 소리가 들리고, 네, 여기는 무슨 뭐를 많이 심으셨어요. 파릇파릇하니 새 기운이 돋아나는 것 같아서 아주 기분이 참 좋습니다.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고, 네. 이게 직접 이 쌀을 먹는 사람으로서 와서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한 해 잘 자라주십시오. 이렇게. 영암의 한 마을에서 올해 첫 모내기 하는 날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는 기계가 있어서 수고로움이 덜해졌지만 그래도 일손이 턱없이 부족한 농촌에서는 서로 손을 보태 농사를 짓습니다. 새참 어때? 새참. 옳지. 시장기가 돌 때쯤 반가운 새참이 도착했습니다. 푸짐하죠? 올해 첫 모내기 날인 만큼 기력을 채워줄 음식으로 준비했다는데요. 야, 이게 오리 백숙이에요? 근데 뭐가 이렇게 여기 많이 들어갔어? 오리도 오리지만 이 들어간 보약이 굉장하구만요. 어휴, 중간에 새참을 먹어야지 또 기운을 차린다고 그래서 나도 젓가락 하나 들고 여기 들어왔어요. 근데 전부 이제 오리를 중심으로 한 요리네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옛날에도 그랬죠. 여기 아까 여기 보시다시피 지금 푹 과가지고 삶아져가지고 지금 안에 지금 뭐 대추도 들어있고 여기 뭐냐 겨자로 농사 짓는 사람들의 보양식이다. 이거. 그러죠. 그래야 뭐냐 일 계속 하면서 버텨 나갈 수가 있죠. 아 그러죠. 아줌 한잔 하시죠. 우리 전 국민의 배불림을 위하여. 지금부터 가을까지 이어지는 쌀 농사. 부디 좋은 날씨만 찾아와 고생한 만큼 큰 수확 거두길 바라봅니다. 마을의 수호신 솥대에는 오리 한 마리가 앉아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풍농을 기원하며 솥대를 세웠는데요. 대표적인 철새이자 물새인 오리가 비를 가져다주고 또 홍수 같은 재해를 막아준다고 믿었기 때문이죠. 전남 지역에서 오리는 마을의 수호신일 뿐 아니라 농부들의
최고의 보양식이기도 합니다. 보통 이럴 때도 많이 오리탕 하고 놀 때도 먹고 또 농촌사람은 일이 피곤하면 오리탕 끓여 먹고 그래. 보약이지. 보약이지. 모내기가 시작되는 이때 몸 건강히 한 해 농사를 지을 수 있길 바라며 마을 잔치를 여는데요. 여기에 빠지지 않는 것이 바로 오리. 그 중에서도 오리탕입니다. 이 오리탕에는 반드시 들깨가 들어갑니다. 옛날 방식 그대로 또 갈아야 고소한 맛이 더한다는군요. 손은 아프도 괜찮아요. 옛날에 이거 가세 먹어봐서 이럴 수밖에 없어. 네, 이것이 맛은 진짜라. 이거 맛있는 거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맛은 진짜. 들깨를 정성껏 간 다음 채걸로 들깨 물을 받아냅니다. 여기에 고추 등 갖은 재료를 갈아 넣고 된장으로 간을 맞춰 걸쭉한 양념을 만들죠. 아니, 그만. 어머니 이런 거 누구한테 배우셨어요? 이거요? 저는 우리 친정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오리탕은 우리 친정 엄마가 잘 하셨거든요. 그래서 조금 배웠어. 사람 죽겠어. 오이 또 가였어. 집집마다 오리를 키우던 옛날엔 초여름이 되면 어머니는 오리 한 마리를 잡아 오리탕을 끓여주시곤 했죠. 이제는 집오리가 거의 사라졌지만 어머니의 손맛은 딸들에게 전해져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거 손 조금 했을 때 머위대 역시 이렇게 오리탕에 맛있어. 빠지지 이 향이 엄청 않는 좋아, 재료죠. 심었어요. 오리탕 해 먹으려고. 오리탕은 이것이 제일 좋지요. 맛있고 이게 이제 이것을 나물 된장국도 끓여 먹고 나물도 해 먹고. 나물을 많이 해서 드셨다. 예. 한 3마리, 2마리. 오리탕을 만들어 먹기 위해 집집마다 머위대를 심었을 정도라니 오리와 머위대가 만나 어떤 맛을 낼지 그 맛이 궁금해집니다. 머위대 외에도 고구마순, 토란대 등 제철에 나는 나물들을 넣고 함께 끓여내면 그러면 구수한 들깨 향의 진한 국물이 일품인 남도의 대표적인 보양식 오리탕이 완성되는군요. 옷을 타려 만든 육수에 푹 끓여낸 오리백숙도 보양식에 빠질 수 없죠. 고단백 식품인 오리는 특히 건강에 이로운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식으로 인기가 좋습니다. 아, 오리 살을 뜯어 먹고요. 그 국물은 마셔요, 그냥. 마시면 좋은 보약이에요. 국물이 최고예요, 아주 이거는. 푹 삶아진 오리에 보글보글 끓인 뽀얀 육수까지 보는 것만으로도 든든해지는 기분입니다. 오리 손질은 기본이라는 이 지역 사람들도 쉽게 못 발라내는 살이 있다는데요. 바로 목살입니다. 오리 목살인데 이게 한 마리에서 한 넉 점 정도 나오거든. 이거는 아무나 먹을 수 없는 부위지. 목살 맛을 못 봤으면 오리고기 먹었단 말을 하지 말라 할 정도로 쫄깃하고 담백한 맛이 그만이라는데요. 채소와 함께 볶아 먹어도 좋고 이렇게 양념 없이 구워 먹어도 좋다는군요.
오리로 차린 푸짐한 음식을 맛보러 마을 어르신들이 잠깐 일정을 놓고 모였습니다. 한창 바빠질 시기를 앞두고 함께 든든한 한 끼를 나누며 서로 기운을 북돋아주는 시간이죠. 이렇게 농촌이 바빠질 때 이게 보신을 하고 먹고 딱 우리가 농사를 짓는 힘이 솟아. 그래서 이 오리탕을 먹는 거야. 그 오리탕 드시면 그래도 1년 농사 잘 되시겠네요. 아이고 오리가 힘있게 날다시피 우리도 힘이 솟지. 올여름도 건강하게 한 해 농사 잘 지을 수 있기를 바라며 기운을 내봅니다. 김종구 씨가 이른 아침부터 분주합니다. 오늘은 애지중지 키운 오리 600마리를 출하하는 날입니다. 그 오리를 몰아보면은 이렇게 그 건강한 오리들은 이제 움직임이 동작이 빠르고 또 건강치 못한 것은 도중에 어떤 그 걸음걸이도 부실하고 이러는데 오늘 지금 우리 출하하는 토종오리는 정말 상태가 양호한 것 같아요. 서울에서 생활하다 몇 년 전 이곳으로 내려온 장인어른. 80이 넘으셨지만 힘은 사위 못지않습니다. 장인어른 본인 말씀은 그래요. 건강에 움직이니까 건강에 좋다고.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여기가 바로 오리 사육장. 아, 이거 대단하다. 네. 벌써 느낌으로 다 손님이 왔다는 걸 아네요. 저 한국인 박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이제 오리 취재하다 보니까 여기서 사육한다고 그래서 와봤습니다. 축사 안 오리들은 태어난 시기별로 나누어져 지냅니다. 이게 지금 어제 들어온 거예요. 어제 알에서 깨어나가지고. 어이구, 이건 평안이고 똑같네. 태어난 지 하루 된 새끼 오리들입니다. 아이고, 참 귀엽죠? 어쩜 저렇게 눈이 까맣고. 아, 이쁘다. 그게 좋아요. 이 작은 오리들도 한 달 반 후면 다 성장해 축사를 떠나게 되죠. 저 새끼들이 주인을 알아보나요? 이렇게 관리해주는 사람은? 쫓아다녀? 처음에 왔을 때는 얘네들이 그 태어난 부모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부화기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소리 나는 것으로 얘들이 움직입니다. 어미를 모르는 새끼 오리들은 자주 보는 얼굴을 어미로 알고 따른다더니 사람을 따르는 모습이 참 신기합니다. 식사 때만 빼면 늘 밖에서 분주히 몸을 움직인다는 장인. 텃밭 구석구석 장인의 손길이 안 닿은 곳이 없습니다. 아버님이 계시니까 주위가 이렇게 환경이 깨끗하고 그렇게 해야지. 예, 풀을 아주 이렇게 풀려가 안 오고 어떻게 깨끗하면 지금은 누구보다 다정한 두 사람이지만 사실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었습니다. 애지중지 키운 맏딸 성순 씨와 종구 씨의 시작은
순탄치 않았죠. 나는 지금도 다 할 줄 몰라. 이거는 아버지가 해줘야 먹지. 지금도. 아이고 자네가 해주는 건 나 더 맛있더만. 아버지는 반찬하고 고기만 해드리면 되잖아. 아 오리고 이게 먹어도 내가 근력이 이렇게 좋잖나. 맞아. 우리 한 점 먹을 때 아버지는 2점 잡수 때. 불이 급다면 엄청. 유복한 환경에서 남부럽지 않게 키운 맏딸 성순씨. 지독히도 가난했던 종구 씨를 만나 시어머니와 5명의 시동생을 돌보며 살아가는 딸을 아버지는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얼굴을 보지 않고 10년의 세월을 살았죠. 부모 입장은 항시 아깝거든. 자손들 다 자기 몸뚱이에 희생해줘도 아깝지가 않아. 부모는 이제 딸 아들이나 똑같으면서도 이제 자기네들 결혼해가지고 아들 딸 낳는데 그때야 부모 조금 생각나. 나 역시도 그렸고. 사랑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 눈물에 지난 날을 생각하면 서로에게 빚진 마음을 갚기에 남은 시간은 턱없이 부족하죠. 그래서 부녀에겐 지금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아주 소중합니다. 볼 테니까요. 좋아요? 행복하다. 온갖 굳은 일하며 전전하던 남편 종구 씨. 15년 전 오리 농가를 시작하며 밤낮으로 뛰어다닌 결과 가정은 서서히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눈물로 숱한 세월을 보냈지만 힘든 시기를 함께 이겨낸 덕분에 부부의 사랑은 더 단단해진 거죠. 초복 안으로 몸보심을 해야 돼. 그래야 응, 초복, 중복, 말복을 보낸가? 그렇지. 근데 뭐? 나 말고 장인어른이 계신다고 해준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나를 위해서 해준 거예요? 아니면 아버지도 계시지만 당신 오히려 아무래도 그냥 올여름에 나를 위해서 저거 하시는 사람이 수녀 아빠지 누구야? 참말로 저렇게 속을 모르면 큰일이야. 남편을 위해 그리고 아버지를 위해 성순 씨가 정성껏 음식을 준비합니다. 담양의 오리요리에는 죽순이 빠지지 않죠. 죽순을 넣으면은 사각사각 맛이 있어갖고 이렇게 뭐 깨물으면은 똑똑 씹히는 맛이 있을 거예요. 죽순과 머윗대를 넣고 오리뼈를 우려낸 육수를 부어 한 소끔 끓여내면 가족의 몸을 보호해줄 오리 전골이 완성됩니다. 성순 씨가 가장 좋아하는 건 날개 요리라는데요. 내가 먼저 이거 고춧가루를 넣어야 칼칼하니 맛있고. 날개 조림은 다른 채소나 양념 없이 고춧가루와 고추장으로 맛을 냅니다. 그냥 이건 퍽퍽살이 없잖아. 제일 넣어. 연해 살이 연해고 고기가 맛있지? 고기가 제일 맛있어. 옛날에는 그랬잖아. 날개 먹으면 발 난다고. 다 거짓말이. 내가 먹어보니까 거짓말이. 고기가 맛있지? 예, 고기가 맛있으니까 못 먹게 하려고. 이번엔 호박과 함께 오리 요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를 넣으면은 바로 오리 호박찜인데요. 나오는 기름이 피망, 브로콜리 등 각종 채소와 함께 오리를 볶습니다. 피망도 들어가고 이제 여기다가 오리를 넣어. 오리 요리의 관건은 바로 잡냄새를 잡는 것이죠.
저기 맞아. 요리에 따라 들깨, 고춧가루 등 향이 강한 재료를 함께 넣는데요. 오리 호박찜에서는 양파가 그 역할을 합니다. 뚜껑이 높은데? 호박 안에 볶은 채소와 오리를 차곡차곡 넣고 찜통에 30분 정도 쪄냅니다. 색깔이 참 곱네요.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든든한 보양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말씀 잠깐 들어보니까 고생도 김 사장이 참 많이 하셨는데 산전수전 다 겪으시고 그 미운 오리 새끼 시절을 다 잘 보내고 이제는 백조가 되신 그런 느낌으로 지가 느끼고 있습니다. 여전까지 이제 애기 아빠도 힘들게 살았으니까 더 좋은 일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우리 따님은 아버님과 할아버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셔? 아버님 먼저? 대단하다고. 대단하다고. 어떤 점이? 왜 눈물이 그런데? 뭐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얘기하쇼.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커면서 어떻게 자랐는지 아빠 어떻게 살았는지 다 아니까 그게 생각이 나니까. 그랬구만. 부모의 고생을 이해하는 마음이 예쁘고 대견했습니다. 하여간 저는 여기 주제가 미운 오리 가족이 백조가 됐다 이런 얘기. 자, 백조를 위하여! 이제 보겠습니다. 미운 오리 새끼였던 성순 씨와 종구 씨. 결국엔 하늘을 나는 멋진 백조가 됐습니다. 하여튼 아버님 제가 쌈 한번 드릴게요. 여기 잡수시고 올 여름 건강하게 나십시오. 아이고. 인생의 기륭화복을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좋은 일만 있기 바라며 열심히 살아갈 뿐이겠죠. 먹을 수 있는 오리를 집단 사육하기 시작한 건 1960년대 전남 나주 지역에서였답니다. 그러다가 20년이 지난 1980년 초반 광주 유동의 한 식당에서 오리고기로 단출하게 끓인 국밥이 등장을 했습니다. 집에서 키워 잡아먹던 오리가 집 밖으로 나오게 된 것이죠. 그때 당시는 오리탕이라는 자체가 지금까지 전문적으로 안 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국식으로 한 군데서 이렇게 끓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국밥식으로 이렇게 조금 하죠. 서로 하니 그냥 옛날 구식 그냥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제 한 집, 두 집 이제 모여들다 보게 예를 들어서 이제 두 집이 세 집 되고 세 집이 다섯 집 되고 그러면서 형성된 곳이 바로 광주 유동의 오리탕 골목입니다. 오리국밥이 50년의 세월이 흐르며 점차 발전해 들깨, 머위대 등 전남 지역 특산물과 만나 이 지역을 대표하는 음식인 오리탕이 된 것이죠. 오리고기의 역사는 사실 꽤 오래됐습니다. 동의보감에 그 효능이 기록되어 있을 정도로 우리 조상들이 즐겨 먹던 보양식이었죠. 먹기 좋은 크기로 절인 채소로 맛을 내는 초조 오리고기국. 두릅, 무청, 죽순 등 제철에 나는 채소를 소금에 절여 놨다가 오리와 함께 넣고 끓인 후 간장과 김치 국물로 간을 한 국이었죠.
몸에도 좋고 종족 같은 것도 괜찮고. 우리 조상들은 오리고기로 젓갈을 만들기도 했는데요. 오리고기를 소금에 절인 후 살을 좀 가진 양념으로 무쳐놓으면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훌륭한 밑반찬이 되었죠. 저장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섞어가지고 있겠죠. 오리알을 미음을 묻히게요. 그리고 오리알 절임 역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음식이었는데요. 오리알을 미음에 담갔다가 다시 소금과 재를 섞은 것에 묻혀서 저장합니다. 네, 이것은 이제 옛날에 저장 방법이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냉장 시설이 없었으니까. 그때 이제 저장해놨다가 이제 이게 저장해놓으면 굉장히 오랜 기간을 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씩 꺼내가지고 단백질 성분이나 이런 것들이 영양이 많이 부족할 때 하나씩 꺼내서 먹었던 걸로 보입니다. 오리고기는 중국에서도 역사가 깊습니다. 대표적인 음식은 바로 대륙의 진미로 통하는 베이징덕이죠. 오리를 12시간 정도 건조시킨 후 양념을 해 다시 장시간 장작불에 훈제를 해 만듭니다. 烤鸭从发明到现在已经有700多年的历史，是由明代的时候发明的。这个烤鸭呢，一直在过去一直是在皇宫里边是宫廷菜，只供给皇上和妃子们吃的一道菜。这道菜烤鸭最大的特点是什么？就是这个烤鸭鸭皮酥松，鸭皮酥的硬的，然后这个肉是嫩的。你看我们。 김나래 씨가 큰형님과 함께 버스 정류장으로 나왔습니다. 시내 병원에 간 둘째 형님을 마주고 나온 것이죠. 어서 오시오. 어서 오시오. 신랑만 오시오. 어디가 아파서 갔다 와? 팔이 아파서. 많이 아파서. 많이 아프지. 치료를 덜 받아서. 그래 뭐 오늘 치러 오기 좀 더 나았어요? 나스가 바랬어. 전화 안 키로 댕기게 이제 나이가 먹었는데. 세 분이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 다 동서질이에요. 우리 동서끼리. 동서 여기도 우리 동서 내가 지령님. 이렇게 항상 형님하고 동서가 이렇게 기다려 주세요? 예, 언제든지 이렇게 언제든지 살아요. 그래요 우리는. 언제든지 이렇게 살아요 우리는. 아이 좀 떨어져 살고 그러는데 또 저녁이라도 안 받아 병원에 갔다가 걱정되지요. 그래서 어디가 아파서 갔다 오시는가 하고 나와봤어요. 오늘은 나래 씨네 감나무 가지치기를 하기로 한 날입니다. 큰형님 남민 씨가 운전대를 잡고 함께 감나무 밭으로 향합니다. 세 사람 모두 일찌감치 남편을 떠나보내고 혼자가 되었죠. 그래서 서로를 챙기는 마음이 더 애틋합니다. 이 정도 많이 한 거지. 힘들어도 동서가 바쁘다 간 게로 가서 해야죠. 일을 날 때 예. 해줘야지. 여기는 달선떡, 나는 하동떡, 여기는 인팽떡. 왜 떡이 뭐예요? 아 옛날에 대구요, 그랬어요. 대구. 인팽댁, 하동댁, 달선댁. 이제 그 사투리 붙인 거지. 찰떡같이 하면 못떡같이 하면. 거기 겉대를 알아보고 그래. 아이고, 뭔 풀이 이렇게 많이 났을까? 어머니 바빠서 아무도 못했더니 아주 지역에도 나버렸네. 술을 좋아하던 남편이 간기용화로 떠난 지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55, 한창의 나이였죠.
어째서 생각이 안 났거든요. 사람은 절대 나쁘든 안 해요. 참 착하고 인정도 많고. 근데 한 가지는 술 갖고 이제 일을 안 해주고 그래서 그랬지. 다른 거는 인정도 많고 누구한테도 막 뭐니 다 줄라고 그러고 마음씨는 말도 못하게 착했어라. 살아생전 술로 그렇게 속썩이던 남편이었지만 지나고 나니 그저 좋았던 기억만 남습니다. 아이고 애들 휴가 오면은 그때 애들 데리고 올게라. 잘 살고 있으시오. 오랫동안 병상에서 고생하던 남편은 오리고기를 참 좋아했습니다. 돼지고기나 뭐 그 닭고기 것은 안 잡사요. 근데 오리고기는 이렇게 해주면 다 드시요. 누구도 먹으라는 소리도 안 하고 한 잔 다 먹어요. 그 먹을만 했던가 봐. 유난히 기침이 심했던 남편에게 주로 해줬던 건 오리 배 백숙이었는데요. 기관지에 좋다며 시어머니가 가르쳐준 요리였습니다. 저기에서 넣고 굵게 아침에 가서 그럼 한참 먹어. 다른 재료 없이 오리에 배만 넣고 푹 삶아 만든 오리 배 백숙. 신나게 한 마리 뜯고 나면 남편은 기력이 난다며 좋아했었죠. 말래. 이거 조금 넣으면은 아이 맛있는 배도 오는데 오리배에다 다 주니라고. 아니 그래도 아이 이거 가르치 말고 남겨 먹게. 아 이거 늘만치 넣어야어. 먹을름 냉겨 드릴게 잡수시오. 꼭이나 뭉고서 다 빠져나오겠네. 이양이 넣어버렸으니까. 뱃속에 배를 가득 채우고 지푸라기로 잘 묶은 오리를 끓는 물에 넣고 1시간 이상 푹 삶아냅니다. 안 익었다고 한 사람들 알아 책임지요. 이제 또 수술을 해갖고 더 힘들어. 특별한 양념 없이도 배에서 단맛이 우러나 살코기와 국물에서 달짝지근한 맛이 난다는데요. 그리고 조금 심심하다 싶으면 소금으로 간을 맞춥니다. 아따 맛있다. 진짜 중국이라 맛있네. 이번에 만들 요리는 힘을 좀 써야 합니다. 돼지고기고 닭고기고 좀 비가 달려있어야 더 고소한 것 같아. 몸에는 안 좋다게도 그 달려야 맛있어. 여튼 그냥 삶아진 건 퍽퍽은 맛이 없어라. 살코기가 부드럽게 물러질 때까지 칼로 수없이 다져 만드는 오리 떡갈비.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특별한 날에만 먹는 음식이죠. 귀한 손님이 오시거나 집안 잔치가 있을 때 여자들이 모여 앉아 부지런히 고기를 다지고 반죽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맛있어라. 이렇게 굴 때, 떡갈비 굴 때 곁들여서 구우면은 좋아요. 맛있고. 불이 없어. 불을 가운데로. 오리 떡갈비를 구울 때 늘 한쪽 자리를 차지했다는 더덕. 자, 이걸 이렇게 구워가지고 곁들여서 먹으면 참 맛있어요. 옛날 어르신들은 더덕고추장 아니면 밥 못 먹는다 했을 정도로 고추장 양념 발라 살짝 구워낸 더덕구이는 최고의 밥도둑이었죠. 지글지글 익어가는 음식을 보고 있자니 네, 군침이 돕니다. 집집마다 오리를 키우던 옛날엔 오리 알도 자주 식탁 위에 올랐었습니다. 특히 삶은 오리알은 삶은 달걀만큼이나 즐겨 먹었던 간식이었죠.
오리알은 계란보다 맛이 달라갖고 덜 팍팍해. 그리고 저기 오리알이 더 연해. 짭짤해 먹어. 안 짜면 팍팍해. 맛있네. 잘 삶아졌네. 잘 삶아졌고 안 익었을까 싶지. 맛있어. 오리알에 대한 웃지 못할 추억도 많습니다. 아마 훔쳐다가 몰래 숨겨갖고 팔아다가 오징어 사 먹고 옛날에는 사탕 사 먹고 붕어게 걸린 적도 있으세요? 아이고 걸리지. 걸레가 겁나지. 또 오늘 너 퍼다 뭐 했냐고 막 뭐라 하시지. 안 했다 그제. 오리발 내미셨네? 오리만 내밀지 안에 퍼다가 다 줘불고 없는데 주라고 뭐라고 하면 어쩔 것이오. 가슴살 좀 찢고 많이 뜨거운 보양식도 좋지만 그래도 여름 밥상에 시원한 냉국 한 그릇 없으면 허전하죠. 맛있겠네요. 동치미 국물에 오이, 양파, 고추 등 채소를 썰어 넣고 푹 삶아 잘게 찢어낸 오리고기를 고명처럼 올립니다. 물론 얼음도 동동 뛰어야겠죠. 몸에 좋은 것이 진짜로 찹싸 맛났네. 맛 없더라도. 향이 참 좋네. 연파 맛났네. 맛있어. 이거 약초 뭐도 있는데.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소개받고 이렇게 아유 그러세요. 느닷없이 반갑습니다. 이제 뭐 이렇게 맛있는 걸 많이 하시죠? 오리고기를 누가 잘하시나 했더니 동네에서 아주 우리 박 여사님이 소문이 나셨어. 지금 우리 사모님들께서는 그 오리의 음식을 하나씩 장기를 다 가지고 계시구만요. 이거 지금 뭐 하신다고 그랬지? 아까? 우리 냉국 더 냉국. 오리 네, 냉국. 좋죠. 예. 이거는 아마 우리 도시 사는 사람들은 잘 이 맛을 모를 거예요. 그러지. 오리 냉국. 배합이죠. 오리하고는 이렇게 배가 좋다고 알고 있어요. 예. 기관지가 안 좋고 이제 이렇게 기침 가래에 이렇게 좋다고 그래서 옛날에 그걸 많이 해서 드렸어요. 저쪽엔 한약재를 많이 넣던데 영암에서는. 그래요. 우리는 그냥 배만 넣어가지고 그냥 그 해서. 한번 먹고 싶어요. 특별한 양념 없이 배만 넣어 끓였다는 오리배 백숙. 가장 먼저 그 맛이 궁금하더군요. 그 어떻게 이 배를 먹는 거예요? 아니지? 배하고 고기하고 해서 이렇게 잡사요. 네네. 그러면 이렇게 맛은 별로 없을 거예요. 뭐 다른 양념이 안 들어가서. 어허. 그렇지만 몸에는 좋은 게. 그 담백한 맛이 있겠는데. 예, 선생님 많이 잡사요. 네. 싱거운 듯 담백한 맛이 제 입맛에 맞더군요. 네, 맞습니다. 이런 거 찍어서 먹어야 진짜 제맛이야. 맛있다. 그렇게 먹어야죠. 심리 반찬이란 말이 있죠. 오리 2마리로 만든 훌륭한 음식을 뜻하는 말인데요. 오리밥상 앞에 앉으니까 그 뜻이 이해가 됩니다. 모내기 하기 그게 또 전에 힘든 일이에요. 이 오리 한 마리 이제 배 넣어가지고 다 과서 한 마리 먹으면 이제 모내기 딱 끝내고 또 이제 추수할 때 또 오리 한 마리 이렇게 과서 딱 먹으면은 사시사철 예. 맞으면서 한 마리씩 잡sun단 말이죠. 이렇게 옆집, 앞집, 뭐 또 저쪽 옆집 이렇게 모여서 하시니까 외로운 것 같은 건 모르시겠어. 든든하고 좋죠. 둘이 가도 서로 만나면 어디 가냐고 그러고 이제 저 심심하면 가서 작은 집 가서 술도 주라 해서 먹고. 우리 작은 집이 동서 강주 간다고 갔대. 우리 동서 서울 간다고 갔대. 나는 그때 서울 가고. 나만 집에 들어오려니까 쓸쓸하더라고. 이래서 없어봐야 속을 아는구나 그랬네. 혼자 남은 인생. 예, 그렇죠. 적적할 때도 많았지만 그 자리를 채워주는 또 다른 이들이 있어 그리 외롭지만은 않습니다. 오리는 참 많은 의미를 갖고 있는 동물 중에 하나죠.
인꼬 부부를 얘기할 때 비유하는 원앙도 바로 오리인데요. 오리는 짝을 잃은 뒤에 하나가 죽으면 뒤따라 죽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와서 오래전부터 부부의 금실을 상징하는 그런 동물로 여겨졌죠. 가람 이병기 선생은 그의 시에서 금실 좋은 오리의 모습을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썩은 고목나무 아래 전각은 비어있고 파란 문물 위에 오리 한 자웅이 온종일 서로 따르며 한가로이 떠돈다. 이리 와보죠. 귀남 할머니가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장에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날은 흔치 않은 날이죠. 오리 한 마리 얼마? 15,000원? 한꺼번에요. 오랜만에 서울에서 자식들이 내려오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구나. 3만 원입니다. 15,000원씩. 맛있게. 짠돌이 할아버지가 웬일인지 선뜻 지갑까지 열었습니다. 맛있게 드시고. 많이 파세요. 예. 엄마들이 이런 것이 내친님의 귀남 할머니가 신발 가게로 향합니다. 할아버지에게 신발 한 켤레 얻어신을 참입니다. 가격이 조금 눈에 안 들어. 근데 그 정도 생긴 신발 마음에 들어? 나는 사냥 어? 아 이쁘면 이쁘다고 말해야지. 어? 보고 사? 요거 살라고 요거 비싸다 그래보시오. 사드리시오. 어? 웬일로 자식들 온다고 먹을 것도 많이 사고 돈을 그냥 푹 넣고 쓰네요. 어머니가 사달릴 때는 안 사주신다고. 그러죠. 안 사줘요. 잘 안 사줘. 자식들 온다니까 사주지. 아, 살 때도 있고 안 살 때도 있고 그러지. 항상 어떻게 사줄 것이야. 여기 찍어 들어가요. 할아버지도 평소 받았던 모자 하나를 고릅니다. 그런데 귀남 할머니는 영 마음에 들지 않는가 봅니다. 이리 와봐. 이런 걸 맨날 집에 많이 있잖아요. 보세요. 집에 많이 있게. 이거 사시면 더 멋있구만 그래요. 훨씬 멋있지? 예. 아, 그거 안 써. 이거. 아, 훨씬 멋있어. 아, 그거 쓰셔요. 괜찮아. 좀 큰가? 모자는 기분 좋게 할머니가 선물을 합니다. 내가 오랜만에 사셨으니까 모자 마음에 들어? 어? 모자 네. 마음에 드시자고. 좋습니다. 먼저 집에 도착해 있던 손자 손녀들이 한달음에 달려나와 할머니 할아버지를 반깁니다. 아버님 어쩐이라고 어머니하고 같이 장에 다녀오신대? 그러니까 뭔 일이라? 오늘 누구 온다고? 뭔 일이래요? 뭐 오리하고 낙지? 오리, 낙지, 고등어, 거루고루 다 샀지? 아버님 선글라스 너무 멋진데요? 아이고. 나가서 멋있는 샀어 보자. 어머니 사드린 거야? 근데 멋지잖아. 멋지잖아. 모두를 놀라게 한 건 할아버지가 사준 신발입니다. 평소에 처음이다니까요. 결혼하셔가지고 55년 만에 처음이신 것 같은데? 처음이야. 자기 생애 처음으로 나 신발 사줘봤지? 웃기만 하고 있네. 아, 신발은 인생에 사시는 거지. 신발을 사줘니까 안 사주시. 그래서 구두쇠랑 말씀이 티격태격 나오셨구만. 알콩달콩 그렇게 60년 세월을 함께 했습니다. 시원하다. 시원해. 시원해요? 아, 우리가 엄청 크네요. 다 재료 준비를 이렇게 할게 어머니 알려주셔. 그러면 제가 좀 깨끗하게 씻어보고.
요리 솜씨 좋은 시어머니에게 주눅 들어 처음에는 내내 설거지만 했다는 큰 며느리 혜련 씨. 차근차근 가르쳐준 시어머니 덕분에 이젠 제법 손맛이 늘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를 때 다 배우면서 살면 된다고 한 번도 제가 결혼 지금 29년 됐거든요. 한 번도 꾸지람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좋으세요. 예심도 많고 정도 많고 우리 며느리는 우리 며느리한테 최고지. 어머니가 차린 밥상만큼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나는 것도 없겠죠. 끓으면 오랜만에 자식들이 집에 내려오면은 귀남 할머니가 빠지지 않고 밥상에 올린다는 오리죽. 인삼, 녹두, 대추, 가시오가피 온갖 재료를 넣고 만든 이 오리죽은 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닮았습니다. 잘 찢어지겠어요. 완전히 다 퍼져버리네. 이걸 껍질을 살짝 데쳐가지고 교체. 아니 죽순 넘어. 껍질을 살살 벗겨 적당한 크기로 썬 다음 끓는 물에 데치는데 5분 정도 충분히 데쳐야 꼬들꼬들 씹는 맛이 좋다는군요. 닭이나 오리 껍질은 아버님하고 태용이가 좋아하잖아요. 그럼 이걸 이제 할까? 데친 껍질은 흐르는 물에 씻어 기름기를 제거합니다. 여기에 가진 채소와 고추장, 식초 등 양념을 넣고 버무리면 새콤달콤한 오리 껍질 무침이 만들어지죠. 뭐 더 드릴까요? 고소한 냄새를 맡고 손자, 손녀들이 모여듭니다. 맛있어요. 아 맛있겠네. 마늘 넣고 젊었을 때부터 40년간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 각종 회장직을 도맡았다는 귀남 할머니. 거기에는 음식 솜씨도 한몫했죠. 윤수방 이리 와 먹어봐. 뭐 하셨어요? 이거 먹어봐. 네. 많이 먹고 보대게 많이. 네, 아유, 맛이 진짜 맛있네요. 아니 어머니 왜 아드님 안 부르시고 사위 먼저 부르셨어요? 아들은 인력 자식께 사이는 조금 100년 손이잖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더 불러야지.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의 손맛이겠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은 어머니의 밥상이 오늘따라 더욱 고맙게 느껴집니다. 붕어빵 이야기. 저는 겨울만 되면 붕어빵이 생각나요. 붕어빵. 왜? 어머니 엄마 목에 뭐 넘어가도 않고 물도 못 삼키고 아파 나 계셨는데. 생긴 처음으로 그러고 많이 아팠어. 근데 옷을 못 먹었어. 근데 너를 사고 왔는 거 보니까 붕어빵 2개 사고 가서 그럼 밥도 먹는 사람 붕어빵 뭐라고. 못 살아. 그렇게 뭐도 무섭게. 겉으로는 항상 티격태격 하시고 뭔가 다투시고 이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항상 그래도 그 내면에는 그래도 두 분이 그 서로에 대한 그 사랑이 이렇게 묻어 나오는 모습이 항상 보이니까 항상 저희들은 기분 좋죠, 그런 거 보면. 그렇게 너들 낳고 살았지. 여든이 된 노부부가 되어도 여전히 자식들에게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삶. 이만한 인생이 또 있을까요? 재미도 없고 그래도 계시니까 든든하고 좋죠.
나 저 뭐냐 이기남 덕으로 지금 살아 복으로 살아. 아까 좋은 소리 한번 들어보고 지금. 웬일이시래? 어따? 아이 사랑하는 가족이 곁에 있어 오늘도 행복합니다. 네. 이제 태양도 점점 뜨거워지고요. 옷도 좀 얇아지고 그러다 보니 벌써 6월이구만요. 이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매년 그렇지만 올해도 벌써 반이나 지나갔구나 하는 걸 또 느끼게 됩니다. 글쎄요, 이럴 때 뭐 좀 든든한 음식으로 그 허기를 좀 채워볼까, 기운을 좀 내보면 어떠실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물론 가족, 친지 이런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하면은 더욱 저녁이 좋겠죠. 오늘 감사합니다.